200년 동안 중립을 지켰던 스웨덴이 결국 서방 동맹인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이 발트해 포위가 완성된 가운데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서 유럽과 러시아가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푸틴의 전략적 참패로 평가되는 이번 일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 궁에 유럽 각국 지도자와 북미 장관급 인사 20여 명을 초청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를 진행한 뒤에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나토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가 전쟁에서 승리해서는 안 되며 그럴 수도 없다. 만약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유럽의 안보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주관한 회의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차기 나토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마크 루이테 네덜란드 총리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자국 TV 연설에서 나토 및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자국 군대를 보내고 싶어하는 나토 및 EU 국가의 양자 협정이 곧 실시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로서도 유명한 피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를 전투회의라고 지칭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군대 파병을 결정하면 엄청난 긴장의 고조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피처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네 번째 총리직에 오른 친러시아 인사입니다. 물론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에 파장을 고려한 듯 피처 총리가 밝힌 내용과는 다르게 관련 내용도 자유롭게 논의됐지만 오늘 지상군 파병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에서 확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과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합을 만들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의 허위 정보 유포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유럽의 각국이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프랑스 관리들은 가디언에 푸틴이 이기고 서방도 패배하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유럽 내 단일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탄약들이 더 속히 도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당장 유럽 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과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은 가디언에 우리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그가 어떻게든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양자 간 무기 지원에 서명을 한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기여를 추정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케일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EU 국가와 기관의 원조 약속은 미국이 약속한 금액의 2배 이상인 거의 1,500억 달러, 그러니까 20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간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주요국 수장들은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자칫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해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회의에 참석한 동맹국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2년간의 끔찍한 전면전 기간에 우리를 도와준 모든 지도자와 국가에 감사드린다. 푸틴이 우리가 그간 이룬 걸 파기하고 다른 국가로 침략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니까 러시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면 러시아와 나토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콘스탄틴 가브릴로프 빈 주재 유엔 안보협력기구 러시아 대사는 이날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변할 수 있는 분쟁 위협 확장의 결과는 매우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미 EU와 나토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자금을 댈 수 있도록 세금을 내고 있는 유럽의 시민들이 유럽에서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국가 역시 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26일 확정되면서 북유럽 안보 지형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발트해를 품고 있는 스웨덴이 32번째 나토 동맹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나토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 발트해 연안에는 나토의 적국인 러시아 역외 영토죠. 이 칼리닝그라드와 러시아 본토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접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지로 꼽힙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곳에 인접해 있는 리투아니아 등 나토 회원국들은 수년 전부터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보 불안감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특히 군사적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가 지난해 4월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된 데에 이어서 200년 중립국 스웨덴까지 나토 회원국이 됨으로써 나토 동진 저지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나토 확대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이날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으로 나토가 확대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계산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라 그러면서 이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더 이상 영구적 평화를 꿈꾸지 않는 확대되고 동기부여된 나토와 마주하게 됐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첨단 방위 산업을 보유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천군만마라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평가입니다.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을 봉쇄하고 북극권을 감시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웨덴 국방연구소의 날쇼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위기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고틀란드 섬 등 이 스웨덴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발트 입구 통제 등 나토의 방어와 억지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러시아에 안긴 전략적 참패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하자 러시아는 즉각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14년 전에 폐지했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부활시켰습니다. 현지 매체인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3월 1일자로 모스크바 군관구와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창설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두 군관구는 2010년 국방개혁 때 서부 군관구로 통합됐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긴급하게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까지 합류하면서 나토와 접한 러시아의 국경선은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나토 국경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한 충격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스웨덴의 나토 가입 확장과 관련해서 러시아 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양 국가의 나토 가입이 처음 추진되던 지난 2022년 7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스웨덴이 동맹국이 되면 러시아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에게 매우 부정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부 영토를 획득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가 더 위험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국들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병력을 파견하게 된다면 그때는 러시아의 전망까지 문제가 되는 지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태 전개가 주목됩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